그렇게 돼요.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멀미해.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멀미해가졌어. 그래서 이거 적응하기 전까지는 엄청 멀미나고, 거기에다가 뭐 세차 냄새 나죠. 처음에는 세차 냄새 나니까 세차 냄새에 뭐 내가 운전 제대로 못해갖고 내 스스로 나를 멀미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엄청 짜증났어. 엄청 짜증났어. 이거 안 돼. 문도 못 열겠어. 글로브 박스 여는 법도 몰라갖고 이거 글로브 박스 어떻게 열어? 이거 어떻게 열어?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합니다. 비 오는 날인데 제가 운전하면서 다른 곳을 가고 있어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테슬라 코리아에서 새로 나온 모델을 조금 시승을 하면서 오디오를 조금 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덕분에 새로 나온 신형 모델을 한 3일 정도 대여해서 탈 수 있게 됐고요. 그 기회에 실제로 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느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모델 S하고 모델 X가 있었는데 그게 신형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플레드라는 신형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델 S하고 모델 X를 구매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델 3하고 모델 Y만 구매할 수 있었고요. 모델 3는 뭐 잘 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민 자동차로 좀 돌아다니고 있고, 모델 Y는 지금 제가 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모델 Y를 2022년 10월 달에 인도 받아서 제가 지금 타고 있고요. 저는 사실 구매 신청을 한 거는 2022년 1월에 됐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저렴할 때 구매를 했고, 구매 신청을 했고, 예약을 걸은 다음에 10월 달에 받았는데요. 그때는 테슬라 가격이 모델이 엄청 비쌀 때 하고, 지금은 좀 다시 안정세로 와서 다시 내려갔죠. 저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제가 타고 있는 모델 Y하고 그다음에 모델 X, 그 둘의 오디오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도 비교할 거지만 오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제 전기차를 타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차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또 아무것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일반인일 수도 있지만 차를 또 남자들이라면 또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동차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제 첫 차는, 저는 첫 차를 이제 외국에서 제가 유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서 첫 차를 몰았어요. 저는 제 첫 차가 Saab 900라는 Saab 900이라는 모델이었어요. Saab 900이 8년 된 거, 그 당시, 일단 1993년도에 8년 된, 그 당시에 8년 된 Saab 900을 탔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스웨덴 차고 굉장히 재미있고, 시동 거는 데가 여기에 기어 노브 있는데 근처에서 여기에 시동을 걸게 되어 있고, 앞에 윈실드도 이렇게 희한하게 비행기처럼 휘어져 있는 그런 독특한 차였어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그 차를 처음 사서 플로리다에 저희 외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외삼촌 댁에 갔을 때 그 차를 거기서 3,000불, 그 당시 돈으로 3,000불이니까 그때 800원 할 때거든요. 750원, 800원, 원화가 8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800원 할 당시에 3,000불, 그러니까 24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해서 그 차를 타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워싱턴 DC까지 운전을 하고 왔어요. 무려 19시간을 운전을 하는데, 올라가는 길에 차가 중간에 퍼졌죠. 8년 된 중고차니까. 그리고 플로리다 그 더운 여름에 출발을 해서 19시간 운전을 해가 논스톱으로 워싱턴 DC까지 갔는데, 중간에 이제 냉각수가 터져갖고 냉각수 호스도 교체하고 이러면서 했어요. 제 차의 차 인생에서 첫 차는 Saab 900이었습니다. 그 중고차를 타면서 좀 많이 느꼈죠. 차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정비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래된 차를 정비소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 스스로 자가 정비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배우면서 그렇게 차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차는 그리고 나서 국뽕이 가득 차갖고
현대 소나타를 탔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대 소나타는 좀 달랐어요. 소나타가 일단 엔진이 3000cc, V6 3000cc 엔진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디오가 그때부터 오디오를 좋아했지만 특별했어요. 포크 오디오라고, 폴크 오디오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 오디오 회사입니다. 뭐 하이파이 쪽에서도 유명하고요. 이 포크 오디오가 달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10웨이였어요. 그러니까 차 안에 스피커가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만 3개, 트위터, 미드레인지, 서브 이렇게 해서 운전석에만 3개, 이쪽에 3개, 저 앞쪽에만 6개, 뒤쪽에 4개에서 10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거를 꽤 오래 탔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타다가 그거는 이제 새 차로 좀 타고 다녔었어요. 타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탄 차가 이제 중고차를 샀었는데, 그때 중고차는 이제 렉서스의 이제 SC300이라는 차를 샀었습니다. 지금에 있는 SC하고는 좀 달랐어요. 과거 모델 SC니까 중고였으니까. 그때 93년도 건가 뭐 탔는데 쿱이었어요. 쿱. 투도 쿱이었고, 그 차를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렉서스에서 유일한 스틱이었어요. 스틱. 물론 그 뒤로 IS라는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IS 모델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SC에서는 스틱 있는 모델이 그거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도요타 수프라에 들어갔던 2JG 엔진하고 이제 똑같은 2JG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요타 수프라의 터보는 2JG GTE라 그래서 터보 엔진이 들어갔던 거고, SC300은 넌터보 방식의 자연 흡기 방식의 이제 인라인 6 실린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였죠. 그 차를 중고로 샀을 때 아주 기억나는 게, 너무 놀랬던 게,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미국 돈 중에 이제 다임이라고 5센트짜리 동전이 있어요. 5센트 동전이 조금 두껍긴 하거든요. 그 동전이 이 표면이 맨질맨질합니다. 이 측면이. 그래서 이렇게 잘 세우면, 판판한데 잘 세우면 서 있어요, 동전이. 근데 그 차를 살 때 시동을 걸어놓고 뚜껑을 딱 열더니 엔진 위에다가 그 5센트 동전을 수직으로 딱 놓는데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동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선 다음 차는 이거를 사야겠다 그래서 계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S300을 스틱으로, 수동으로 한참 탔었죠. 그 차가 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차였고, 그리고 있다가 제가 영국에 넘어가서는 이제 혼다 어코드를 탔었어요. 혼다 어코드, 그때도 이제 영국은 대부분이 수동이기 때문에 수동차였고, 운전석이 당연히 왼쪽이 아닌 이제 오른쪽 좌석에서 왼손으로 이제 스틱을 하면서 운전했었죠. 혼다 어코드 타다가, 그리고 그 다음 차로 했던 게 이제 BMW 5 시리즈 350, 353 아니 535 535 535 그것도 12년 된 거, 굉장히 오래된 거, 알피나에서 튜닝한 거를 어떻게 중고차가 나와 있길래 또 관심 있어갖고 또 그거 한번 또 사서 그걸 다 타봤습니다. 그래서 알피나에서 튜닝한 차여서 좀 재밌었죠. 일단은 뭐 흡기 배기부터 시작해서 또 좀 재밌게 튜닝되어 있던 차였었는데, 뭐 워낙 오래된 12년 된 차다 보니까 말썽도 많았고, 뭐 자가 정비하면서 고쳐가면서 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진짜 이제 2002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카니발 타고 다녔습니다. 카니발 2, 1은 아니고 2를 굉장히 오래 탔죠. 그 카니발 2를 들어오자마자 타서 2006년까지 타고, 잠깐 그랜저 XG를 타다가 2007년도에 그랜드 카니발을 탔죠. 그래서 그 그랜드 카니발이 무려 언제까지 산 거야? 3년 전까지 탔었어요. 2020년까지 탔었어요. 아이고. 2020년까지 탔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카니발을 놓고 제대로 탄 다른 차는 제네시스. 제네시스를 한동안 탔었습니다. 제네시스 한동안 타고 뭐 회사 차였고요. 그러고 나서 BMW 5 시리즈 타다가 지금의 모델 Y로 온 거예요. 길었네요. 길었네요. 뭐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차도 되게 좋아하고 그랬지만, 뭐 제 큰애가 벌써 고2고 둘째가 중3이고 하니까 애 아빠잖아요. 애 아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 많이 버려지고 그러다 보니 차에 대해 좀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튼 Y를 넘어오기 전에 되게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차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8기통을 좀 타보고 싶다. 8기통 이상을 이제 전기차를 가기 전에, 어차피 전기차 세상이 올 테니 전기차로 가기 전에 8기통을 좀 타보는 게 어떻겠냐. 기름 많이 먹는 거 잠깐 타다가 그리고 넘어가자, 전기차로. 뭐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번 좀 보기는 했었는데, 저는 이제 중고차 사는 게 별로 두렵지 않은 게, 워낙 오래전서부터 중고차 되게 썩차라고 하죠. 8년, 12년 뭐 이런 차들을 타면서 자가 정비도 많이 하고, 제가 뭐 차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운 게 있어서 두렵지가 않았어요. 차를 중고차로 사는 게 두렵지도 않고, 고장나도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게 예상이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까 별로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고로 된 8기통을 좀 잠깐 타다가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뭐가 하냐면 중고차 가격에 완전 말도 안 되는 급상승이 생깁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죠. 말도 안 되게 올라갔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아예 Y나 신청하자라고 해서 2002년도 1월 달에 Y를 신청을 했죠. 또 나름 또 빠른 차를 또 되게 좋아하니까, 예, 제 차는 모델 Y 중에서도 퍼포먼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퍼포먼스 모델을 지금까지 10월부터 지금이 6월이니까 한 8개월? 네, 8개월 정도 잘 타고 있습니다. 타면서 느끼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데 서론이 길었고,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기차니까 조용하지 않냐. 전 디젤도 탔었고 가솔린 차도 탔었고 뭐 조용한 차도 탔었고 굉장히 시끄러운 차도 탔었고 하는데, 타보다 보니까 전기차니까 진짜 조용하긴 해요. 정말 조용하기도 하고, 조용한 것보다는 디젤차 타다가 넘어왔었거든요. 바로 전에 BMW지만 걔도 6기통 3000cc였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디젤이었지만 그래도 디젤 타고 넘어오니까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너무 조용하고 진동도 없고, 스트레스, 저음이 막 이렇게 차 엔진에서 오는 그런 저음의 느낌이 없어서 타고 다니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 그건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확실히 차가 빠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제 차가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지만 퍼포먼스로 선택 안 해놓고 일반으로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그럼 일반으로 하면 그냥 모델 Y 일반하고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달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일반 차보다 많이 빠릅니다. 네, 일반 차보다 많이 빠르고 순간 가속력, 네, 뭐 기대하시는 그거만큼 빨라요. 그리고 Y를 퍼포먼스 모드로 이제 바꿔놓고, 스포츠 모드죠. 바꿔놓고 밟으면, 저도 스피드를 좀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차들 뭐 경험도 많고, 제가 원래 꿈꾸던 제 90년대 드림카는 그 콜벳의 C4,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4 4세대 버전의 콜벳의 ZR1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한 405마력, 그 당시에 1990년도에 한 405마력 정도 나오던 차가 있어요. 그 차를 한번 타보고 경험하고 나서, 야, 내가 이건 나의 드림카로 이거를 사야겠다. 아메리칸 머슬카지만 이거는 다르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런 거 좀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빠른 차를 많이 타고 있어서 타봤는데 역대급으로 빠릅니다. 역대급으로. 예, 퍼포먼스 모델에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고 타면 무서워요. 예,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평소에 키고 다니질 않아요. 예, 키고 다니지 않고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반 모드로 달려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퍼포먼스를 해서 내가 더 빠르게 달리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모델 Y로도 충분히 빠릅니다. 충분히 빠르고요. 굳이 그렇게 빠른 거를 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한번 딱 보여주고 싶죠. 제로백 3초 때 한번 달리는 거 볼래? 느껴볼래? 타면 되죠. 근데 그 순간만 하고 무서워서 여러분들 끌 거예요. 예, 무서워서 여러분들 스포츠 모드를 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요. 예,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 뭐 그런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충전 같은 거 좀 궁금하실 거예요. 충전이 맨날 밥 줘야 되는데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전국에 테슬라가 준비한 그 슈퍼차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슈퍼차저 외에 일반 차저들, 뭐 퀵차저들, 뭐 슈퍼차저와 버금가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광고는 그렇게 하죠. 그런 차저들이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있으니까 충전하는 거 불편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불편합니다. 네, 불편해요. 주유하러 가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슈퍼차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슈퍼차저는 정말 편합니다. 가서 그냥 충전기 뭐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차 살 때, 차 등록할 때 크레딧 카드를 다 등록을 해놓거든요. 앱에다가. 그리고 이 차가 알고 있어요. 제 크레딧 카드의 정보. 차가 안다? 아니면 내 차가 테슬라에 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차가 충전을 하게 되면 어느 크레딧 카드에서 돈이 나가도록 돼 있는 설정이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건 뭐냐면 충전하러 가서 그냥 충전기만 빼서 꼽으면 그냥 충전이 돼요. 그냥 나가서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나가서 빼고 여기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 누르고 그럼 열려요. 꼽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빼고 그냥 가면 돼요. 아무 결제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일반 고속 충전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에도 있고. 그거 저도 고속도로 다닐 때 뭐 해보는데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는 꼽아놓고선 한 20분 있으면 보통 막 속된 말로 만땅이라고 하잖아요. 뭐 80% 90%까지는 안 채우거든요. 만땅은 안 채우고 80%에서 90, 한 80% 정도만 채워요. 그래야지 뭐 배터리의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80%까지가 충전이 빨리 돼요. 그 다음에 80% 넘어가면 충전이 좀 느리게 됩니다. 느리게 되면서 완벽하게 충전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80%까지 충전하실 거예요. 거기까지가 옵티멀하게 충전도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되니까. 그러면 이 80%까지 충전하는 거로 간다고 치면 슈퍼차저에 가서 20% 정도 배터리 남아있을 때 그냥 가서 꼽으면 20분 정도 유튜브 영상만 잠깐 보면 80% 다 차 있어요. 수도권 게임하다 보니까 80% 목표 단계 됐습니다. 26분이니까 한 24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냥 80% 다 차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슈퍼차저에서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슈퍼차저가 자리가 남는 이유가 그거예요. 빨리 충전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저들하고 좀 다르게 슈퍼차저는 빠르게 충전을 하고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계속 순환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다른 슈퍼차저를 가보면 자리가 항상 남아있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차저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고속 차저들한테 가면 불편해요. 일단은 슈퍼차저보다 느리고요. 느리고 결제해야 되는 카드가, 저도 여기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이런 멤버십 카드 하나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제 2개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말고 이 멤버십 카드를 충전기마다 이 충전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멤버십 카드를 여러 개를 만들고 다녀야 돼요. 저는 이제 2개만 만들어서 그냥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충전하는 곳마다 가격도 다 다르고 속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속도 다르지 뭐 결제하려고 막 이렇게 충전기 꼽아놓고 결제하려고 하면 결제가 안 돼요. 이거는 호환이 되고 여기는 호환이 안 되고 이 카드로 호환이 되는 데가 있고 이 카드로 호환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장을 갔다고 쳐요. 제가 골프장을 갔는데 골프장에서는 충전할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4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있단 말이죠. 그럼 충전을 하고 싶은데 가서 꼽으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불편합니다.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충전하는 게 불편하다.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한테 저는 전기차를 좀 뭐 추천을 드리느냐, 집밥을 먹일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집밥이라고 하면 집에 충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면 여러분들이 딱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핸드폰이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핸드폰 충전기 틈나면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속 충전이 아닌 완속 충전으로 집에 그냥 가면 오늘 밤 동안에 충전해 놓는다고 해서 그냥 충전기 앞에 대고 완속 충전으로 걸어 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충전해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아침 되면 뭐 하루 정도 쓸 양은 완속 충전으로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고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의외로 충전하는 거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되게 자주 해야 돼요. 맞아. 자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썼을 때 휘발유 차량을 제가 탔었을 때에는 서울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상에서는 일주일에 5일 정도 사용을 하고 저걸 했어야 됐어요. 주유를 했어야 됐어요. 5일 정도의 한 번 주유. 그래서 한 달에 한 6번 정도 주유를 한다고 보시면 됐었습니다.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 그거 말고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딱 절반, 3번 정도. 디젤 차량은 3번 정도 주유를 하면 한 달을 썼었어요. 그렇다면 전기차는 어떠냐? 전기차를 놓고 봤을 때 제가 패턴을 보니까 4일이나 3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해야 돼요. 4일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 집에서 집밥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3, 4일에 한 번씩은 주유소 가서 20-30분씩, 특히 뭐 테슬라를 탈 경우에는 슈퍼차저 가서 20분만 하면 되지만 일반 차저에서 한다면 뭐 그게 1시간이 되건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충전을 걸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료는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정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휘발유로 주유를 해서 6번,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번 주유하면 한 10만 원 넘어가니까 10만 원이라 가정하자고요. 그럼 6번이면 60만 원,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쓰는 주행 거리가 나오는 사람인데 전기료로 지금 보게 되면 평균 5만 원대 나와요. 평균 5만 원대. 그러니까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저렴하게 휘발유 차량인 경우에 쓸 수 있고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저는 평균적으로 한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대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디젤 차량 30만 원대 나오던 게 전기 차량에서는 대략 5만 원대가 나오니까 그 6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분의 1, 6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죠. 전기료는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속 충전, 집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고속 충전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나의 집 근처, 그러니까 나의 집에는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라고 하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3배 정도 더 비싸요. 3배 정도. 그러니까 그냥 일반 전기가 아닌 충전소를 찾아다니면서 충전을 하게 되면 월 한 3배 정도니까 5만 원대가 아니라 한 15만 원대 나오게 됩니다. 15만 원, 16만 원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 택시들 있잖아요. 택시들이 전기차, 여기도 바로 택시가 전기차가 있는데 이런 택시들 전기차가 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제 경험으로는 집에서 하룻밤 충전을 해서 완충이 안 돼요. 대략 30%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대략 30%밖에 충전이 안 되거든요. 30% 충전으로는 못 해요. 그러면 저분들 분명히 충전소 가서 나머지 충전을 해야지 하루 영업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디젤 차를 차라리 디젤 택시를 뽑지 아니면 가스 택시를 뽑지,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요거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면, 유류비 지원처럼 전기료 지원이 안 된다면 택시는 진짜 메리트 없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탈 때에는 지금의 상태, 물론 집에서 집 충전으로 해갖고 집에 싼 전기로 해서 뭐 완충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안 돼요. 저속 충전으로는요 하룻밤 해봤자 30%? 예,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꼭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전기차는 모르겠어요. 테슬라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면, 테슬라는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이 화면 하나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에서 다 해야 돼요. 심지어 문 여는 법도 몰랐어. 이게 뭐냐, 문이 잠기거든요. 잠기면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 여는 게 요 화면에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지 문이 열려요. 네. 이게 문이 닫힌 거고.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다 해야 돼요. 여기에 다 있어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처음에는, 지금은 제가 불편하지 않은데 처음에 왔을 때는 느낌이 일반 핸드폰 쓰다가 처음으로 스마트폰 썼을 때의 느낌. 왠지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불편하고, 아이씨 이거 어떻게 적응하지? 키패드가 있다가 키패드가 이제 터치식으로 바뀌면 굉장히 오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버튼이 다 나와 있고 막 이랬던 게 하나도 없고 다 터치로 가보니까 처음엔 너무 불편해요. 이게 그냥 일반 핸드폰 쓰다가 스마트폰 썼을 때 그 느낌이라고 딱 보시면 돼요. 처음에 너무 불편한 거. 적응하는데 시간 걸립니다. 그거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걸 쓰잖아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악셀을 띄면 속도가 스스로 줄어드는 이 회생제동이 처음에 엄청 멀미납니다. 네,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발을 확 뛰니까, 확 뛰면 브레이크 확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이렇게 하듯이 막 왔다 갔다, 양발 운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엄청 멀미나잖아요. 그런 택시 타면 진짜 멀미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돼요.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멀미해.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멀미하고 앉았어. 그래서 이거 적응하기 전까지는 엄청 멀미나고, 거기에다가 뭐 세차 냄새 나죠. 처음에는 세차 냄새 나니까 세차 냄새에 뭐 내가 운전 제대로 못해갖고 내 스스로 나를 멀미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엄청 짜증났어요. 이거 안 돼. 문도 못 열겠어. 글로브 박스 여는 법도 몰라갖고 이거 글로브 박스 어떻게 열어? 이거 어떻게 열어? 이것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 아니면 말로 해야 돼. 말로 하면 되긴 해요. 말로 하면 되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가 이제 하나하나 적응이 되면서 나가는 것들 차츰 좋아지긴 하죠. 근데 실제 운전을 하면서 좀 불편한 건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불편했던 거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핸들의 타각이 다른 차랑 달라요. 핸들의 타각이 다른 차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웬만하면 운전하면서 사고를 거의 안 내거든요. 남차 긁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차 사자마자 3번 긁었어요. 3번. 뭘 긁었냐? 휠을 다 긁었어요. 물론 이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21인치 휠이 껴있어요. 그래서 고무가 좀 작고 휠이 바닥까지 많이 내려 있으니까 여기 돌턱들 있잖아요. 이 경계석들에 3번 긁었어요. 3번. 근데 그게 제가 실수해서 3번 긁은 거긴 한데, 그 실수가 다 이 핸들의 타각 때문에 생기는 실수였어요. 이 핸들의 타각이 다른 차보다 더 예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핸들을 똑같이 돌리면 차가 더 많이 돌아가요. 다른 차보다 핸들을 똑같이 돌리면 더 많이 돌아가요. 무슨 얘기냐? 일반 차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을 급격하게 틀려면 핸들을 한 바퀴 돌리고 2바퀴째 근처까지 가거나 1바퀴 반 정도 돌려야지 우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요, 한 바퀴가 돌면 끝이에요. 핸들이. 그 레이쇼, 비율이 달라요. 핸들의 비율이 달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직선 상태죠. 여기 지금 차 멈췄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끝이에요. 다 돌지도 않아요. 지금 차가 조금 됐다. 예, 됐어요. 핸들 한 바퀴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로도 한 바퀴, 좌로도 한 바퀴예요. 그러니까 좌 끝에서 우 끝까지 2바퀴면 끝나요. 일반 카니발 차량이거든요. 카니발 차량이 핸들이 어디까지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예, 테슬라 모델 Y고요. 테슬라 모델 Y는 제 핸들이 다 돌아간 겁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가요. 예. 이 비율이 달라갖고 저도 실수는 한 게 하다가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와서 문자를 잠깐 보면서 주차하는 상황이었어요. 주차하는 상황에 살살살살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게 문자가 왔길래 문자 보면서 핸들을 이렇게 꺾고 이제 이쪽에 차를 붙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퀴가 다 버렸어요. 바퀴가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리면 어느 정도 차가 움직이겠거니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운전면허를 93년도에 땄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운전했단 말이에요. 30년 운전했으니까 이 핸들 타각을 이 정도 하게 되면 차가 어느 정도 이쪽을 붙겠거니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개념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이 차 타면서. 그래서 달리는 상황이 아니라 주차하는 상황에서 핸들을 이렇게 문자 받기를 문자 보면서 싹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했죠. 근데 그 똑같은 실수를 3번을 했어요. 3번을 하고 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봤더니 핸들 타각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고속에서는 더 민감해요. 핸들이 더 민감합니다. 고속에서는 일반 차량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야, 이 테슬라는 조금만 틀어도 차가 확 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불편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지금 딱 나오는데 승차감이 뭐 얘기가 많죠. 쓰레기다. 테슬라의 승차감은 쓰레기다. 특히 모델 3, 모델 Y는 뭐 도저히 탈 수 없는 수준의 차다. 서스펜션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 예,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다양한 차를 탔잖아요. 다양한 차를 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스포츠카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어서 다양한 차를 타보고 그런 경험에서 보면요, 그냥 스포츠 서스펜션을 넣는 거예요. 예, 약간 이것도 퍼포먼스 모델에서도 다르긴 해요. 모델 Y하고 제가 그래서 일반 모델 Y는 좀 잘 모르겠는데 퍼포먼스 모델이어서 서스펜션이 그냥 스포츠카? 예. 이 차는 스포츠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포츠카 같은 서스펜션을 달아놓으니까 일반인들이 SUV나 일반 세단에서 느끼는 승차감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는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모델 Y가 패밀리카나 이런 걸로 나왔는데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해놓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모델 Y 중 Y는 높아요. 원래 그냥 일반 모델 Y는 높은데 퍼포먼스는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고 저는 이제 정품 머드가드를 달아놨어요. 정품 머드가드를 달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진짜 조금만 턱이 있으면 머드가드가 다 긁혀요. 그 데코보코 그 속도 제한하기 위해서 이 범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지나가면 다 긁혀요. 밑에가 다 스륵스륵. 근데 바닥에 긁히는 건 아니고 머드가드가 이게 닿죠. 닿는 소리가 나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턱 있는 거, 지하 주차장에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지나갈 때도 긁혀요. 바닥이 엄청 낮아요. 엄청 낮다라는 거. 그래서 운전할 때 와, 진짜 이렇게 차가 낮나 막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의자를 높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모델 Y 있고 퍼포먼스에서 차가 좀 낮긴 한데 지금 보면 머리 사이즈 충분하잖아요. 제가 의자를 높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요. 예, 이렇게 내려가면 승용차보다 낮을걸요? 그리고 머리가 이만큼 떠요. 머리 위에가 한참 떠요. 이렇게 한참 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높여놓고 탄다? 약간 SUV 느낌이 SUV에 맞는 시야가 되려면 의자를 바닥에 낮춰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려놓고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Y는 실내는 진짜 넓어요. 보는 거 겉보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실내는 정말 넓어요. 지금 옆에 우리 친구는 앞으로 의자를 당겨놓고 좀 했는데 뒤가 남아 돕니다. 예, 뒤 공간이 남아 돌고 우리 와이프도 SUV를 타고 있어요. 독일제 SUV를 타는데 그 SUV보다도 뒤가 넓어요. 예, 뒤가 넓고 트렁크 공간도 엄청 넓고 실내 공간은 되게 잘 뽑아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테슬라는 자동차를 못 만드는 회사다. 만듦새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데 만듦새는 이게 굉장히 좋아진 거래요. 굉장히 좋아진 거래요. 보는데 그냥 일반 차 같아요. 일반 차 같고 하나 이슈는 있었어요. 저는 2개 이슈가 있었구나. 이게 여기에 있는 스피커 이 하우징이 덜렁덜렁 했었어요. 여기가 덜렁덜렁 해갖고 역시 테슬라구나. 테슬라는 그렇지. 테슬라는 이런 하자가 좀 있어야지. 덜렁덜렁도 하고 이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덜렁덜렁 하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그 핸드폰 앱으로 그 신청을 하거든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라는 거 핸드폰 앱으로 이렇게 하면 갑자기 배정이 돼요. 배정이 되는데
뭐가 있냐면 차를 직접 봐야 되는 거는 가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서비스 센터가 있거든요. 테슬라 전용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가서 봐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덜렁덜렁한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스케줄이 뜨더라고요. 몇 시가 좋으시냐고 이렇게 핸드폰 앱에 떠요. 그럼 어느 시간대 딱 하면 그때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테슬라 차가 와요. 모델 3 테슬라 차가 테슬라 서비스 차량이라고 해서 옵니다. 와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가요. 새 걸로 교체 딱 해주고, 원래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바꿔주고 가요. 요거랑 몰딩 쪽이 색깔이 좀 변한 게 있었는데, 왜 몰딩 쪽 색깔이 왜 변하나요? 했더니 그것도 새 걸로 딱 갈아주고 가셨어요. 서비스는 생각보다 마음에 든다.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독일 차를 탔잖아요. BMW 탔잖아요. 만약에 BMW가 이런 이슈가 있어갖고서 신청하잖아요. 일단 대기는 한 달 이상. 대기 한 달 이상, 그리고 서비스 센터를 가서 내가 대기하는 시간이 기본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은 무조건 있어줘야죠. 네, 그게 이제 독일 3사 차를 타면서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죠. 대신에 이제 뭐 서비스 센터 안에 뭐 안마의자 있고, 커피 뭐 잘 나오고, 음식 뭐 좀 주고, 뭐 이런 건 있어요. 쿠키 같은 거 좀 주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다음날, 다다음날 그분들이 직접 오거나 아니면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방 손을 봐줍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는 의외로 마음에 들어요. 차량을 받아왔어요. 네, 차량을 받아왔고 이제 운전을 한번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모델 Y하고는 좀 사뭇 다른 건 있네요. 네. 차량도 좀 크고, 네. 세차를 다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와, 뭐 이렇게 넓냐. 운전석도 넓어요. 팔 기대는 게 멀어. 이 팔 기대는 게 멀어. 여기가 팔 기대는 거 있죠. 창가 이거 완전 오바. 이거 못해. 너무 멀어. 여기도 멀어. 팔을 기댈 수가 없네. 이거 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네. 와, 이게 너무 넓다 여기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야, 이거는 뭐냐 라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스피커가 소리가 납니다. 어디서 나냐면 저기 보이는 저 유리창 있죠. 유리창에 보면 요런 이렇게 턱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이런 턱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죽이 살짝 보일 겁니다. 네, 스피커 자리 2개 보이시죠? 저 스피커 자리에서 소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저 스피커는요, 공간 음향 할 때에는 뒤쪽에 서라운드의 스피커로 나오고요. 넷플릭스라든지 기타 뭐 그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영화를 볼 때, 정차해놓고 충전 중에 영화를 볼 때에는 저 스피커는 진짜로 뒤에서 영화상에서 뒤 후면에서 나오는 서라운드 효과음들이 있죠. 전쟁 씬을 보게 되면 폭탄이 터진다든지 뭐 총알이 날아다니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 뒤에서 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분리된 공간 음향, 뭐 돌비 애트모스라고 하는 그 공간 음향을 확실하게 내주고 있었어요.